예, 안녕하십니까. 온로드존 파워라이더입니다. 오늘은 BMW R1200RT를 시승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모델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된 1세대 R1200RT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9년 11월에 DOHC 모델이 2010년식부터는 DOHC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같은 1세대 모델이죠. 그리고 2014년도부터 현행 순행 RT에게까지 이제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는데, 우선 RT의 역사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T 시리즈 R1100RT, 1150RT 1100RT는 1996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네 2002년도에 1150RT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 녀석 바로 1200RT가 출시가 되었죠. 세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R100RT나 요런 애들도 있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걔네들은 일단 배기량이 1000cc도 안 되고 현행 1000cc 이상의 RT 시리즈와 조금 엮으려면 엮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엔진이 현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 엔진에 그 공냉에 오일 쿨러가 달린 공유냉 엔진이 아니고 순수 공냉 엔진이었죠. R100RT까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1996년부터 나온 R1100RT를 RT 시리즈의 초행 모델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RT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 굳이 따지자면 그 이전까지도 있긴 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네요. 덩치는 일단 작지가 않아요. 투어러 모델이라 갖고 전체적으로 페어링도 다 덮여 있고, 탑 케이스라든지 사이드백이라든지 패니어 케이스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 덩치는 상당히 크고, 투어링 모델답게 프론트 페어링도 꽤 크죠. 공기 저항을 덜 받아야 되니까.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차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솔직히. 그리고 투어러 모델답게 보이시죠? 전동식 스크린 이런 것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앉아서 포지션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앉았을 경우에 일단 시트고는 국내 사양은 해외로 치면은 로우 시트 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80mm 혹은 800mm로 이게 시트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현재는 저는 높여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800mm의 시트고를 가진 상태죠.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일단 중립을 넣고, 박스 엔진 특유의 소리가 나는데 스네칭을 한번 해볼까요? 현재 예열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정이라 갖고 특별하게 드릴 건 없고요. 시동 끄고 다시 내려볼까요? 아무튼 이번 시승기는 요 투어링 모델이니까 성능 위주 빠른 달리기 요런 거보다는 찬찬히 투어링을 다니는 느낌으로 한번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R1200RT는 110마력의 출력을 내어주니까 실제로 0-100 4초 때 400m는 12초 정도에 들어오는 느린 바이크는 아닙니다. 지금 일단 해서 본선 진입하면서 한번 당겨 볼게요. 90km 근처에서 퓨얼 커트가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160 180까지 당겼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속도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고속으로 계속 달리는 것보다 한 120km 정도에서 크루징 하는 게 좋은 녀석이죠. 투어러 모델이니까. 물론 스포츠라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이 녀석은 투어러입니다. 투어러의 본격적인 장비도 한번 활용해 볼게요. 바람 소리가 확 줄었죠. 현재 5단 기어를 이용하고 있고요. 속도는 현재 100km가 조금 넘네요. RT는 요런 속도, 요거보다 조금 더 고속을 실제 기준으로 하고 있죠. 유럽이나 요런 데서 고속도로를 일정 속도 이상으로 계속 크루징 하는 게 목표인 녀석이기 때문인데, 국내에서는 아쉽게도 고속도로는 탈 수 없지만 이렇게 상태가 좋은 국도에서는 충분히 즐겁게 속도를 내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6단 120km에서 4000rpm 위치에 나오지가 않아요. 실제 6단은 상당히 오버드라이브 성격이라 가지고 한 120km 이상 정도 돼야 한 4000rpm은 돌아줘야 6단을 쓸만합니다. 그 이하에서는 주행은 가능한데
스로틀을 열면 엔진이 조금 힘들어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활기차게 주행하면서 쓸 수 있는 기어는 한 5단까지, 그리고 6단은 뭐 크루징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크루징을 할 때 말이죠. 120km? 4,000이 안 되죠? 3,900? 요 정도 되겠죠?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요 정도면 뭐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겠죠. 일단 RPM을 낮겠으니까. 예, 일단 110km까지 찌르는데요. 6단에서 한번 스로틀을 열어볼까요? 살짝 내리막길인데요. 일단 1차로로 바꾸면서 스로틀을 6단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예, 빠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가속은 돼요. 예. 배기량이 일단 1200cc이다 보니까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가속이 가능합니다. 6단에서도. 이 녀석이 가장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은 뭐 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차이겠지만, 이 녀석이 가장 즐거운 구간은 아마 한 120에서 140 정도의 크루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좀 전에 보여드렸듯 6단 탑기어로 크루징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 6단 탑기어에서도 별도의 시프트 다운 없이도 어느 정도 가속감을 얻어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스크린을 이렇게 올리고 갈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면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조금 낮춰볼게요, 스크린을. 예, 지금 계속 얘기를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 차이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예, 지금 바람 소리 차이가, 예, 지금 내렸을 때 일단 현재 녹음 장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녹음하고 있는 현재 제 귀에는 바람 소리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지금 내려왔어요. 바람 소리가 막 나는데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예, 차이가 좀 나나요? 근데 실제로 이게 좀 단점이, 저는 이렇게 앞에 굴곡이 진 스크린이 시야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시야가 약간 왜곡돼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스크린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 한번 보실까요? 헬멧캠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을 내렸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게 올리면은 살짝 왜곡돼 보여요. 자동차도 보통 전면 유리로 보게 되면은 조금 왜곡이 있지만, 얘는 이제 자동차 전면 유리보다 조금 굴곡 유리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왜곡이 조금 더 심해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스크린을 잘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녹음 상태를 제가 들려드리기 위해서 국도에서는 계속 스크린을 올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RT는 이 엔진 특성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R1200RT는 BMW 자랑하는, 예, 박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엔진은 물론 1200cc에 가까운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배기량이 1200이고 되게 토크가 좋을 것 같은 엔진이지만 실제로 3000rpm 이하에서의 토크는 쓸만한 수준은 안 돼요. 한 3000 이상 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엔진은 8000 겨우 넘게까지밖에 안 돈다는 거죠. 실제로 쓸 수 있는 구간이 한 5000rpm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 살펴보면은, 일단 이 녀석 토크가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보어 스트로크 비율이 10대 7 정도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되게 숏스트로크 엔진입니다. 숏스트로크 엔진에 엔진 질량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부속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엔진을 한번 메인테넌스 한다고 했을 때 좀 열어보시면 전체적인 부속들의 질량이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엔진 자체가 회전 필링이 상당히, 저는 이제 이 엔진의 필링을 끈적하다고 표현드려요. 되게 끈적하게 돌아가거든요, 엔진이. 그러나 배기량을 감안했을 때, 야, RT 같은 녀석들, 투어러들, 쟤네들 저속에서 토크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의외로 조금 실망을 하시기도 해요. 실제 뭐 1100 시리즈들을 한번 타보시다가 1200 요 모델들로 올라오면 저속에서 토크가 희박해가지고 처음에 좀 놀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이제 이 엔진들은 보어 스트로크 비가 짧아지고 압축비가 12.0 대 1까지 돼요. 압축비 10이면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엔진에서는 그 정도까지 만들어가지고 박스 엔진 때문에 이게 뭐 고회전을 많이 쓸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만들어서 110마력이라는 출력을 뽑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속도를 줄이니까 스크린 내리고 110마력이라는 출력이 요즘 뭐 미들급 4기통 스포츠들에 비해서도 부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110마력이라는 출력을 내는 겨우 7750rpm에서 나요. 8000도 안 돼요. 미들급 4기통 바이크들의 최고 출력의 2분의 1 지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110마력을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끈적한 엔진 필링 때문에 언제든지 스로틀을 부담없이 1200cc나 되는 배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부담없이 스로틀을 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공랭 박서 특히 SOHC 모델을 선호하시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끈적한 엔진 필링 때문이죠. 네. 포지션을 보더라도 전형적인 투어러 스타일이죠. 허리가 거의 뭐 한 90도 가까이 서지는 뭐 한 80도 정도의 포지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포지션에 보시다시피 스티어링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트와 스티어링 헤드까지 거리는 유효로 되지만 이렇게 핸들 자체가 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헤드와 시트의 거리에 대비해서 실제 포지션을 잡았을 때 핸들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상당히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나오고요. 스텝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백스텝을 갖춘 모델은 아니니까 다리 역시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나오는데 제가 타보면서 단점은 보통 이제 스포츠 주행을 하면 발끝으로 스텝을 밟게 되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텐덤자가 조금 남자래 갖고 발이 좀 큰 경우에 그런 경우에 텐덤자 부츠와 라이더 부츠가 계속 부딪히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만 제외한다면 스포츠 주행을 하려고 스텝을 발끝으로 밟을 때도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러운 포지션이 나와서 스포츠 주행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스토어링을 하면서 발의 중심부로 스텝을 밟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자연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괜찮은 그런 포지션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발 큰 남자를 텐덤시키면 스포츠 주행할 때 조금 뒷분의 부츠와 조금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해보면 지금 현재 노면이 좋지 않죠. 이 녀석은 ESA라는 전자식 서스펜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이라는 게 전자 제어를 해서 요즘 나오는 DDC나 요런 애들처럼 계속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요런 모델은 아니고 우리가 바이크를 세워서 손으로 어떤 경우에는 특별 공구까지 필요하게 해서 조절해야 되는 프리로드, 스프링 프리로드, 초기 하중이라고도 하죠. 그런 부분들을 달리면서 이렇게 ESA 보이죠? 이렇게 눌려가지고 주행하면서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ESA 1이 탑재된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리어 서스펜션만 조절이 갑니다. 리어 서스펜션만 조절이 되는데 ESA2로 나중에 넘어오면서는 전후 모드 가능하죠. 이 모델은 일단 제가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ESA1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이렇게 ESA 버튼을 눌려보면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의외로 스포츠와 컴포트를 한 번에 바꿔보시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컴포트는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요. 현재 뒤에 짐이 실려 있어서 제가 기본 설정은 운전자 한 명과 뒤에 이제 화물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운전자 혼자 혹은 텐덤 혹은 운전자 혼자의 화물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거기 안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RT의 가장 큰 특징 중 또 하나 특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오디오입니다. 여기 버튼들 많이 보이시죠? 오디오 버튼인데 ON 누르면은 요 액정에 오디오가 작동된다고 라디오라고 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노래 끌게요. 예. 노래 나오면 안 돼요. 노래 나오면 저작권 위반 걸리잖아요. 노래가 나오면 제가 이걸 올릴 수가 없어요. 노래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지켜드려야죠, 당연히. 제가 생각이 조금 많았으면은 프리 BGM 노래들 이제 저작권 없는 음악들을 좀 담아와서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네, 일단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 만큼 잠깐 다시 들어볼까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재미난 게 오디오가 볼륨이 속도에 비례해서 속도 감응식으로 자동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볼륨을 좀 낮춰놓고 있더라도 시내에서 옆차한테 굳이 피해를 많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륨을 낮춰놓더라도 속도가 올라가면 알아서 볼륨이 커져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볼륨 버튼에 신경을 안 쓰고 다녀도 어지간한 영역에서 노래를 듣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 모델은 일단 CD 플레이어가 들어갑니다. 라디오와 CD 플레이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순정 상태에서 OX를 지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옛날 모델이니만큼 USB나 블루투스도 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 오늘은 CD를 넣어놨는데 이 단점이 옛날 그 CD 플레이어 달린 차들 다 보셨죠? 단점이 노면이 안 좋으면 음이 튀어요 막. 그래갖고 제가 RT를 타면서는 항상 RT를 이렇게 주행할 때는 야 CD 음악이 튀지 않게만 달리자. 노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지만 CD 음악이 안 튀면 그만큼 부드럽게 주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급 가감속으로 안 하고. 뭐 마치 그 이니셜 D에서 타쿠미 아버지가 분타가 그 86 뒤에다가 두부 실어놨으니까 컵에다가 두부 안 깨지게 컵에다 물 한 잔 찰랑 하면서 이거 물이 안 쏟아지게 가라 이런 것처럼 저는 RT를 타면서 음악이 튀지 않게 달려라. 음악이 튀면 안 된다. 요런 뭐 나름대로의 미션이죠. 뭐 헛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달리면 재밌어요. 그래서 노면 안 좋을 땐 어쩔 수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투어를 가다 보면은 뭐 쉽게 만나는 고갯길이죠. 이런 고갯길, 특히 초행 고갯길 같은 경우에는 다운힐이 상당히 겁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약간 블라인드만 져 있어도 솔직히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천천히 가는 게 최고죠. 뭐 볼 것도 없죠. 천천히 가는 게 최고인데 일단 차가 안정적이면은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럽게 갈 수는 있죠. 뭐 RT는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될 많은 부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인테그랄 브레이크라든지 특히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브레이킹을 했을 때 보세요. 노즈 다이브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 바로 텔레러버의 장점이죠. 텔레러버가 극저속에서 특히 유턴할 때나 이럴 때는 무게 때문에 단점이긴 한데 일단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특히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을 때 텔레러버의 압도적인 안정감은 텔레스코픽 포크랑 비교할 수가 없죠. 어차피 텔레스코픽 포크를 BMW 모터라드가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텔레스코픽을 최근에 와서 많이 쓰고 있죠. 최근에 뭐 R1200R이라든지 R1200RS 등은 텔레스코픽을 쓰고 있는데 여전히 GS나 RS 같은 투어링 성향이 짙은 모델들은 여전히 텔레러버를 씁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압도적인 안정감 때문이겠죠. 여러 장단점이 있으니까 요런 데서도 뭐 노면이 그렇게 뭐 여기가 노면이 안 좋다고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그루빙을 많이 해놨어요. 저는 그루빙 구간을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지금 얘도 타이어 특성상 그루빙을 좀 많이 타네요.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도 스티어링에 이렇게 진동을 와요. 솔직히 그렇지만 크게 불안하지가 않다는 거죠. 크게 불안하지 않게 그냥 계속 달릴 수가 있을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 압도적인 인테그랄, 인테그랄은 뭐 인테그랄 브레이크 자체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얘는 인테그랄 1세대 IABS 모델이고 서브 어시스트가 들어갑니다. 서브 어시스트가 들어간 모델인데 서브 어시스트는 말 그대로 서버가 도와준다는 거죠. 서브 어시스트예요. 뭘 도와주냐? 내 손가락의 힘으로 부족한 내 손가락만으로는 제동이 안 되는 이런 거를 딱 잡으면 모터가 빵 하고 밀어줘요. 차로 치면은 우리 차들이 그렇잖아요. 브레이크 부스터가 있잖아요. 발 힘만으로 밟는 게 아니고 얘는 손 힘만으로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레버를 쭉 쥐면은 안에서 모터가 찡하고 돌아요. 서브 모터가. 그리고 걔가 브레이크 압력을 뻥튀기 시켜줘요. 말 그대로 어시스트를 옆에서 이 손 힘만으로 부족한 제동력을 어시스트 해주는 거죠. 특히 장거리 주행할 때 이 브레이킹하는 손에 대한 피로도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위급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손의 힘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도 서브 어시스트가 100%에 가까운 제동 압력을 유지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고장이 잘 나요. 슬립하거나 하는 경우에 왜 뭐지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슬립하거나 하는 경우에 서브 어시스트 모터가 브레이크 압력에 브레이크 랩에 과도한 압력이 충격으로 딱 오면서 서브 어시스트 ABS 모듈 안에 어시스트 모터가 그 안에 격벽이 여러 개 있어요. 그 격벽이 세라믹으로 돼 있는데 걔네들이 터져버리는 균열 가거나 터져가지고 아예 어시스트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공인까지 약 300만원. ABS 모듈이 꼭 그렇게 고장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잘 있다가도 고장나는 게 ABS 모듈이니까. 저기 조금 더 가면은 제동할 만한 공간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제가 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이니까 전륜 브레이크만 사용할게요. 후륜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전륜 레버만 잡아가지고 한번 제동을 해보겠습니다. 속도는 뭐 안전을 위해서 한 60km 정도에 하는 걸로 하죠. 어차피 앞차가 60km밖에 안 가네요. 예, 저기서 한번 제동을 해볼게요. 예, 일단 60km까지 줄이고 60km에서 예, 레버를 잡았습니다. ABS 작동하고 서네요. 몇 미터 걸렸을까요? 몇 미터인지 모르겠네. 예, 막판에 이제 거의 다 섰을 때 ABS 작동하면서 득득 밀리는 ABS가 작동하면서 그래가지고 섰는데 브레이크 페달은 안 밟았어요. 브레이크 페달은 밟지 않았지만 방금 ABS가 작동한 건 후륜입니다. 예, 인테그랄이니까 후륜 브레이크도 같이 작동이 되었거든요. 이런 스포츠 주행에서 뭐 와인딩을 세게 타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얘가 뭐 투어러인데다가 투어러답게 타보죠 뭐.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서 풀스로틀, 현재 풀스로틀이에요. 예, 다 가는 거예요 얘가. 다 감았다는 걸 왜 강조하냐면 나오면서 이미 다 감았는데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게 스로틀이 리스폰스가 예민하지가 않아갖고 언제든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트랙션을 확보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신형 모델로 그러면서 뭐 ASC가 들어가면은 더 좋긴 하겠지만 ASC 없는 요 모델도 SOHC 모델의 경우에는 리스폰스가 상당히 부드러워가지고 스로틀 여는데 크게 부담이 없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부담 없이 스로틀을 열 수는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스로틀을 항상 벽까지 한번 다 붙여볼게요. 스로틀을 열어갖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부드럽게 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도 예, 지금 풀 스로틀. 물론 속도가 뭐 그만큼 많이 뭐 RPM을 많이 쓰면은 어려워지겠지만 RPM을 많이 쓰고 달리지 않는 경우에는 토크도 적당히 나오고 3000 이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스로틀을 부담 없이 컨트롤하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천천히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굳이 뭐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스로틀을 열면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달려줄 만큼 다루기가 편해요. 이게 뭐 다루기 편하다는 게 저배기량에서 바로 올라왔을 때 우와 편해요 이런 거라기보단 이쪽 바이크의 덩치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상당히 편하게 달릴 수 있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R1200RT 시승 느낌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얘는 스포츠 투어러지만 스포츠보단 투어러가 더 강한 성격이죠. 스포츠 투어링에서 스포츠 상황이 더 강하면 F차들이 보통 거론될 수 있겠고 얘는 스포츠 투어러지만 투어러가 조금 더 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얘는 뭐 갖추고 있는 거 거의 다 갖추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압도적인 제동력의 브레이크 시스템, 압도적인 안정감의 텔레러버 서스펜션, 그리고 심지어 리어 서스펜션은 감쇄력 조절도 버튼 하나로 가능해요. 오디오도 있고요. 열선 시트 그립도 있어요. 전동식 스크린도 있고. 더 이상 투어를 가는데 뭐 필요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다 갖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얘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고요. BMW 바이크 판매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GS고 그리고 그 다음이 RT죠. 요즘에는 뭐 엔트리급 모델들이 많이 나와갖고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RT랑 GS는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는 베스트셀러 모델입니다. 다양한 장면들, 이렇게 시골길을 천천히 지금 한 50km, 60km 정도로 가는 천천히 가는 장면에서도 얘는 불편함이 없어요. 답답함도 없고. 저작권만 아니면 제가 진짜 노래까지 들 텐데 노래까지 들으면 여기서 답답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이 경치를 즐기면서 이 속도를 즐기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속에서는 얘기했듯이 한 200km까지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나와주는 110마력 모델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하기 상당히 좋다는 거죠. 와인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투어를 가다가 고개를 하나 넘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본격적인 막 무게 한 400km 가까이 되는 투어를 타고 갔다면 조금 아쉬움이 남겠죠. 하지만 얘는 그런 와인딩도 스포티하게 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투어러니까. 연비도 뭐 나쁘지 않고 계기판에 다양한 정보도 표시해주니까 얼만큼 더 달릴 수 있나, 연비가 얼만가, 외기온도는 얼만가 등을 표시해주니까 그런 점도 좋죠. 뭐 제일 좋은 건 솔직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오디오 정말 좋아요. 노래 들으면 속도 굳이 안 내도 재밌거든요. 노래 들으면서 가면은
뭐 브레이크나 뭐 서스펜션 성능은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BMW에서는. 네, 단점을 얘기해보자면, 일단 극저속 토크가 생각보다 약해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극저속 토크가 조금 더 좋았다면은 하는 아쉬움은 남고, 1100 모델을 타보시면은 얘보다 훨씬 극저속 토크가 좋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전체적인 프론트 서스펜션 세팅이 생각보다는 하드하게 돼 있어서 아주 안 좋은 노면을 지날 때는 전체적으로 탕탕탕탕, 아니죠, 탕탕탕탕보다는 달달달달달 하는 이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 부분은 뭐 GS를 타보시면은 모두 해결이 될 겁니다. ESA2가 들어간 신형 모델은 프론트 서스펜션 감소력도 조절이 될 테니까 그런 불만이 많이 줄겠죠. 반면 얘는 ESA1이라 갖고 리어밖에 조절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예, 이상 R1200RT 시승기를 마무리하려 하고요.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온로드연의 파워라이더였습니다.